그거는 마약이야. 동공도 줄어들고 숨도 가빠지고 뭐 벌벌벌 떨고. 진통제는 뭐예요? 아플 때 먹는 게 진통제죠. 보통 이제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성분 갖고 있는 게 대표적인 진통제고, 소염 진통제는 브루펜이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고요. 활동은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진통제는 이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액팅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소염 진통제는 진통 효과, 통증을 좀 낮춘 효과도 있고 염증도 조금 잡는 효과도 있고 해서 보통 저희가 처방을 할 때는 소염 진통제 계열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약간 위장장애를 좀 일으키기 때문에 진통제 먹으면 속쓰려요 이러신 분들은 위장장애 좀 적은 소염 진통제 계열 이런 걸로 처방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계열로 처방을 하든가 보통 약간 돌려서 쓰긴 합니다. 됐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가 그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비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이 비마약성 진통제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신 흔히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성분은 이제 통증을 머리에서 못 느끼게 하는 약. 네. 그 두뇌에서 통증에 대한 감각을 좀 떨어뜨리는 거고, 그리고 통증 자체를 차단하는 거고, 소염 진통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처가 생기건 관절에 염증이 생기건 그러면 신경 주변에 염증이 통증을 이제 유발을 하는데,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고,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관절염에 쓰는 이제 뭐 브루펜이나 아니면 뭐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작용 기전이 좀 다르죠. 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어떤 시술을 하고 나면은 통증이 되게 심한 그런 시술들이 있어요. 그러면 퇴원 처방약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씩 드세요. 아플 때 한 번씩 드세요 라고 제가 PRN 처방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진통제 계열로 한 번씩 중간 넣고요. 전문 용어는 막 난무하고. 네. PRN은 또 뭐야? 한 번씩 드세요. 필요하면 한 번씩 드세요가 PRN인데요. 그런 때는 진통제를 넣고, 평소에 그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는 진통 소염제를 넣는데, 가끔가다 꼬맹이들 감기 걸렸을 때 있잖아요. 열날 때. 그러면은 보통은 브루펜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약을 먹었는데 또 열나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브루펜 한 번 더 먹이세요 하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몇 번을 먹일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조금 다른 약, 타이레놀 시럽 이런 걸 중간에 한 번씩 끼워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브루펜을 먹이시고요. 중간에 열나면은 타이레놀 시럽 한 번 더 먹이세요. 다른 약이기 때문에 용량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서 예전에는 가끔 그렇게 처방을 했었어요. 뭔가 알아들었어요? 머리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라 이게 진통제가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먹는 진통제라고 하는 거는 타이레놀을 제외하면 다 소염 진통제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주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있어요. 먹는 약. 그거는 마약이야. 그러니까 마약 계통이에요. 이렇게 뇌에 작용하는 약. 그다음에 이제 소염 진통제, 진통제 얘기하는 뭐 이런 종류들은 주로는 이제 염증을 이제 억제시킴으로 해서 이제 통증을 줄이는 그런 작용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이런데도 부으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째지면 염증 생기고 누르면 아프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경이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줄이면 통증이 줄고, 염증이 줄면 뭐 부기도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디 다쳐서 아프거나 기계적으로 뭐 문제가 생겨서 무릎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 이제 연골이 없어서 뼈끼리 부딪혀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염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진통소염제를 많이 쓰고 소염진통제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그 머리가 아파요. 머리는 염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전은 모르지만 어쨌든 머리가 아파. 그리고 열이나 감기 걸리면 이제 되게 지끈지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열진통제 계열을 해열진통제라 해봐야 타이레놀밖에 없어. 브루펜 같은 거는 이제 해열도 되고 진통도 되고 염증도 줄고 하니까 브루펜을 그냥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한테도 처방해요. 염증을 줄이려고. 마약성 진통제는 뇌에 있는데 그 마약이 이렇게 작용하는 그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수용체가 있어, 세포에.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제 작용하는 약이니까 그건 완전히 소염제의 작용은 전혀 없고 통증만 줄이는 약이죠. 이제 어쨌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통제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와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를 소염진통제라고 한다. 대부분 그거고,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병원에서 주는 아주 강력한 진통제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마약성 진통제. 중독되면 어떡하냐고
중독 안 됩니다. 그거는 워낙 이렇게 마약성이라고 그러잖아. 마약이라고 안 하고. 마약 계통의 작용 기전을 갖는 거지만 중독이 되는 그런 약들은 아닌 거죠. 그런 환자분들 꽤 많아요. 마약성 진통제 찾아다니는 분들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중독이 아니라 사이콜로지컬 디펜던시라고 해서 그 약을 끊으면 신체 반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운 거야, 머리로. 그거 보고 이제 심리적인 의존성이라고 해요. 약을 끊는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의존성이 있는 약들은 꽤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방병원에 가면 되게 많아. 그 무슨 있잖아요, 이거. 형님들. 형님들. 형님들 중에 잠 안 온다고 그거 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 말륨이라 그래서 많이 쓰는데, 신경 안정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사약, 먹는 약도 있고, 그거 달라는 사람 꽤 많아요. 그걸 먹으면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좀 풀리고, 잠이 잘 오고, 뭐 그렇대. 양을 되게 우리가 한 뭐 5mg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5mg 주면 화내. 인터넷 응급실에 이제 파견을 나갔어요, 옛날에. 제주도에. 근데 거기 형님들이 하도 와서 못살게 굴어졌네. 죽을 뻔했어. 하룻밤에 한 두세 분 오셔. 있잖아,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머리 짧고 이렇게 그럼 그런 이제 심리적인 의존성을 가진 경우는 꽤 있죠. 특정 진통제를 원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래요. 프로포폴도 중독이 아니야. 프로포폴을 끊는다고 해서 몸에 무슨 이상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 약도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헤로인 같은 거, 마약 중에 헤로인이라고 있잖아요. 헤로인은 그거 끊으면 땀 뻘뻘 나고 뭐 동공도 줄어들고 숨도 가빠지고 뭐 벌벌벌 떨고 그런 것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그거 외에 다른 종류들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리워 그냥. 진통제 중에 제일 좋은 약은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은 진통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굉장히 없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약이 어디서. 굉장히 드물어요. 타이레놀 드세요 그러면 타이레놀 알맹이가 이만하잖아요. 한 개 500mg이야. 그리고 두 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1g씩. 근데 두 개 드시라면 꼭 한 개 먹어. 약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덩어리가 커서. 한 개 먹으면 효과가 없어. 두 개 드세요. 요새는 뭐 있더라고. 그 약을 좀 압축, 농축을 했는지 그래서 사이즈 줄이고. 이해하죠.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타이레놀 보면 약국 가면 그냥 타이레놀이 있고 타이레놀 서방정이 있거든요. 아마 코팅을 내부에 한번 하고 코팅을 하고 밖에 약을 한번 더 싸서 처음에 약이 나오고 안에 코팅된 거는 좀 서서히 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타이레놀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어디 아플 때 1차적으로 먹는 약이 타이레놀 먹는 거는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돼. 원래 이제 최대로 먹는 게 4시간에 2개씩 먹는 거거든요. 4시간에 1g씩 먹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6g 먹는 거잖아. 6g이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엄청 커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 약은. 근데 이제 뭐 무릎 통증 있고 막 이런 분들 밤에 쑤셔서 잠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시면은 타이레놀 들으시면 그거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염진통제는 제일 큰 부작용이 소화기관이 상해요. 위장장애가 생겨. 무슨 말이냐면 위점막이 자꾸 벗겨져. 그것 때문에 WHO에서 15일 이상 연속해서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약부작용으로 죽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환자가 소염진통제 먹고 위장출혈로 죽는 사람, 아니면 위궤양으로 죽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면 안 그래. 여기저기서 막 콩주서 먹듯이. 브루스 윌리스 다이아드에서 뭐 그러니까 아스피린 막 이러고 씹어먹고 그러죠. 그거 곤란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위점막이 원래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탈락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스피드가 느려. 나이가 들면 안만 해도. 근데 약 때문에 이제 그거 상처가 나면 거기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가장 사망률가 많은 부작용이에요, 그게. 자, 의사들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